네, 뉴욕 시장 마감 상황입니다. 우선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우려감 때문에 엇갈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최고치 흐름을 나왔는데요. 나홀로 상승부를 켜면서 0.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 두 가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여전히 빨간불이라며 경계감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인데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전염 상황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바이러스는 통제되지 않고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현재 1,200만 명 이상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 수는 55만 명을 넘어선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코로나19의 이 전파 감염성이 공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내에 있는 곳이죠. 폐쇄된 공간인데 식당이나 체육관 등에서도 공기를 통해서 감염된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손 씻기나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세계 방역에 대한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부분이고 이걸 더 개선해야 될 가능성이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올 가을까지 수천만 개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용 가능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억 개가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한 고위 보건관리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현재 모더나에서 개발 중인 백신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를 위한 3차 임상실험 이런 부분이 7월 말에 시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더나도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은 코로나19의 상황 심각성을 또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시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다음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S&P라든지 나머지 다우지수는 하락했는데요. 국제유가도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WTI가 3% 넘게, 브렌트유는 2.5%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에 다시 불안감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재봉쇄가 혹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국제 금값은 오늘 역시 하락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주춤거리는 모습 0.9%, 1% 가까이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1,800달러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 쪽에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삼성전자의 김우준 부사장이 영국 하원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5G와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에 새로운 5G 통신망 장비를 공급할 수 있냐라는 영국 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삼성전자 김우준 부사장이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 영국 쪽에 5G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사장이 삼성전자가 유럽의 통신사들과 통신망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활발히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인데 전통적인 기술 2G, 3G보다 4G, 5G, 6G와 관련된 언급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고 유럽 통신사들과 논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5G 통신망 공급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의 한 회사로 대안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영국은 화웨이 5G 통신망 공급 비중을 35%로 제한하기로 했고요. 시스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담당하는 장비를 담당하는 화웨이가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것을 과연 우리 삼성전자가 이 5G 장비를 유럽 쪽에서도 차지할 수 있을지, 화웨이를 대추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삼성전자가 반영될 수 있을지도 오늘 잘 지켜봐야 하는 이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간밤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결론이 나게 됐는데 일단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또 새벽조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은 뭐 역시 뉴욕시장의 움직임이었는데요. 뉴욕시장은 다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재봉쇄되지 않을까, 경제가 또 멈추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네. 정말 지속적으로 시장이 브레이크 역할을 걸고 있는데 네. 1,200만 명 감염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5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공기로도 전염될 가능성이 WHO에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경제를 재개해야 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또 상반되게 그렇죠. 아니다 다시 봉쇄해야 된다라는 또 인사들의 그 발언도 있어서 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도 오늘 좀 드리울 것인지 잘 네.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어제 옵션 만기일은 일단 무사히 넘겼습니다. 큰 네. 변동성 없이 지나갔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해주고 매도를 할 때는 개인들이 좀 받쳐주는 양상인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기관 수급에 좀 우리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은 또 기관의 수급은 어떻게 나타날지도 잘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네, 최근 시장의 특징은 종목별로 쏠림 현상이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특히나 이거는 뭐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실적이 2분기 잘 나왔고 네. 3분기 앞으로 하반기 괜찮을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역시 이게 대안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순환매가 되지 않으면 시장이 질적으로 확 튀어오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하니까 그 이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의 수급의 방향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야 하는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어떻게 장 시작할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을 해볼까요? 굿모닝 앤 굿머니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우선 챔피언 저희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주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에서 이데일리 TV와 김영구 전문가를 사칭한 그 카톡방이 개설되고 있다고 하니까 투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조해드릴게요. 자, 바로 김영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종목 전략도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연결됐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개굴개굴. 팍팍! 네, 자 금요일 시장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엇갈렸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더 갔고요.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는 무난하게 잘 지난 것 같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리 금요일 시장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우리가 그 옵션 만기일이 어제 있었잖아요. 옵션 만기일 때는 그날이 오르면 그 다음날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잣대를 보면 그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전일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코로나19가 우리가 그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그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다우존스도 확산세가 잡히지가 않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2차에 대한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현금 80에 종목 20% 갖고 있으니까요. 그다지 종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하나씩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 국내 시장, 그다음 종목 AS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2,200포인트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되게 무거운 자리거든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예요. 26,000포인트가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거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박스권은 얘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는 2,2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물단이 받쳐줘야 되고, 그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그 확산세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나라도 하루에 60명씩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뭐 3, 4월 달 뭐 정점을 찍을 때와 지금 사람들은 무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근데 확산세들이 많이 일어나면 또 다시 한번 락다운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물단들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미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나스닥은 어제 빠졌었어요. 장중에 빠져서 5일선 터치하고 꼬리 줬거든요. 그러니까 세긴 세요. 근데 세긴 센데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고점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만선 말타 9,60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버블이고요. 요 안에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다우가 조금 다우하고 나스닥이 힘을 정도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고점에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캔들의 공이 이게 그 고점에 시그널이 몇 번 나왔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끌어올리더라고요. 근데 어제 5일선 타치하고 땡기는 모습이 어거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땡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자리는.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조정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은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펀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베트남, 중국, 그죠? 중국은 저번에 펀드 가입하신 분들 유튜브 채팅창에서 1번 초벌하니까 많이 치셨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예, 그죠? 우리가 추천하고 엄청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다음 베트남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라라고 하는데 이제 머리를 들었거든요. 왼파동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주식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주식만 갖고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간접 투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뭐 글로벌 확산세,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동조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ETN도 있고 ETF도 있고 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현물도 있고 선물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는 전략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펀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 펀드는 베트남 펀드하고 좀 장기적으로 가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때문에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반기까지는 펀드를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베트남 꼭 참고하시고요. 환율단은 지금 1,200원대, 그러니까 1,195원과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한도는 튀어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유안화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슬리안환이 깨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저점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환율은 유안화 따라 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요. 유안화 잘 체크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도 어제 많이 올랐죠. 금값은 많이 떨어졌고요. 금값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계속 눈이 체크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매물대다 이렇게. 그래서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여기가 걸리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원형바닥이랬죠. 원형바닥 이렇게. 이제 원형바닥을 우리가 모든 차트를 원형바닥을 찾는다면 정말 좋아요. 원형바닥을 보면 이렇게 웃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가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원형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찾으면 우리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차트를 거꾸로 놔서 여기 자리, 야, 여기는 지지해주는 자리다라고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돌려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고점, 이게 매물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돌렸다, 그 다음에 늘렸다 하는 거를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바닥 중에는 원형 바닥을 찾는 게 되게 좋다라고 보여줘요. 오는 바닥에 대한 종목들을 이렇게 차트로 돌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따로 모아놓으면 이게 원형 바닥의 시세를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구나. 금값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에 있는 그래프들을 찾는다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원형 바닥 이렇게
둥근 타원형으로 만드는 종목들을 찾아놓으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잘 봐야 될 건 뭐죠? 유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40달러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어렵죠. 계속 머리 닿잖아요. 여기에 40달러에 머리 닿고 있어요. 여기는 좀 어려운 자리고요. 어제 장중에 그 선물은 엄청나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막 급등과 급락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나스닥도 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급등락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래 위로 막 변동성이 되게 크게 움직였거든요. 이 고점에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고점의 시그널이거든요. 이게 플러스가 양봉이 나오더라도 고점 라인에서 막 흔들리는 경우는 힘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그널이 거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좀 준비를 하자. 미국 시장도 요즘 그 직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5일선 억지로 당겨놓는 음봉 3개잖아요. 여기가 좀 거점일 시그널이 많이 있어요. 캔들상.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거, 그다음에 애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 고점 5일선이 살아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망치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햄머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꼭대기의 캔들은 이쪽은 한번 조정을 줄 수 있는 고점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는 여기가 저점이에요. 위쪽으로 한번 쳐 올라올 거다. 왜 그러냐면 위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96.67달러인데요. 위쪽으로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100달러까지는 한 번은 출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돈이 회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돌고 있지 않다. 돈은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잠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통이 안 된다는 거죠. 다 금고에 잠겨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5만 원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5만 원권 유통이 안 되잖아요. 다 어디가 있냐면 리치들의 금고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리값 한번 보고요. 구리값도 여기 고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차트를 잘 보면 어느 나라든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구리도 이제 거의 머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머리대가 있어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은 좀 더 강하네요. 우리나라 카카오하고 네이버랑 똑같이 언택트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잡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볼게요. 최근에 들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항상 그 수금 논리를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돈의 흐름, 돈의 주체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돈의 특성을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돈의 특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 돈이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돈이냐, 좀 가난한 사람 돈이냐라고 했을 때 부자 돈이 힘을 더 많이 발휘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부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급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돈의 속성을 잘 보면 돼요. 이 돈은 뭐냐? 우리 개인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 메이저들이 있어요. A,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B라는 우리 개인들은 개인 돈, 자기 돈 가지고 매매해요. 우리 돈으로, 그죠? 근데 A라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남의 돈 가지고 주식을 한다고요. 남의 돈. 내 돈 가지고 주식하는 거하고 남의 돈 가지고 그다음에 이 돈이 떨어지면 개인들은 또다시 돈을 만들어서 둬야 되지만 이 기관 외국인들은 어때요? 언제든지 개인의 투자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심리적으로 보면 이쪽이 비교 우위라는 얘기예요. 개인은 돈이 소멸이 되면 또다시 돈을 벌어서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급한 거는 누구냐?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 쓰신 분이나 대출을 받아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따라갈 때는 정말 그 부자 곁으로 가라 그래요. 돈을 벌고 싶으면 부자 곁으로 가라라는 이건희 회장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벌고 싶으면 부자 곁으로 가면 돼요. 그럼 기관과 외국인들을 곁으로 가면 돼요. 근데 개인 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개인 곁으로 가거든요. 외국기관을 계속 팔고 있고 7월 들어서도 똑같은 포지션이에요. 개인만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팔고 있거든요. 왜 팔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기관은 왜 사지 않을까?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유동성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보고 저를 좋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팬 여러분들은 꼭 8대2 법칙을 가져가는 게 나아요. 알겠죠? 1%의 매수 법칙 나중에 쓰면 되고요. 현금을 8%, 80%, 그다음에 종목을 20%만 가져가세요. 알겠죠? 당분간. 그다음에 골든타임이 왔을 때 우리가 80을 쓰자고요. 남들은 종목이 80이고 현금이 20이거든요. 종목이 많으면 골치 아프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식의 환경을 볼 때
특히 저는 종목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종목들을 많이 보거든요. 상담수가 지수가 오름에도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왜 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정말 강세장이면 상담 건수가 줄어요. 왜 그러면 종목들이 다 올라가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이 안 올라가니까 상담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시장은 올라가는 것 같아도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팁을 드렸어요. 이거 생활의 팁이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몸에 다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전화가 종목 상담수가 많냐? 종목 상담수가 적냐? 종목 상담이 적을 때는 시장이 좋아요. 왜 그러면 종목이 다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은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올라감에 불구하고 상담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언택트 종목만 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안 갖고 지수에 왜곡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목의 왜곡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김영구가 80% 현금을 가져가세요? 저는 시청자님들하고 맨날 만나는데요. 종목이 맨날 안 올라간다고 상담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종목을 사라는 건 웃긴 거잖아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는 시장이 좋을 때 종목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은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종목들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가는 종목만 가는 거예요. 그 종목 아닌 거는 종목이 다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상담 건수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현장의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빠질 거예요. 이제 옵션 만기일 전날에 옵션 만기일 때 올라가는 그 금요일장은 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좀 조정을 줄 거예요. 2200포인트 어려울 거니까요. 우리가 한번 누구니 한번 지켜보는 전략을 쓰면 돼요. 종목 AS 해볼게요. 아모레퍼시 보도록 할게요. 안전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도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꼬랑지를 주고 보합선에서 끝나요. 이건 중간가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주가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두 개의 종목을 넣은 건데 아모레퍼시티하고 그다음 GS걸스 빠질라도 빠질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종가에 다 꼬랑지를 들고 양봉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뺏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도 별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두 종목은. 그래서 두 종목 추천드렸고 그다음에 하방점을 볼 수 있는 인버스 6,000원 밑에는 우리가 조금 더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5,985원입니다. 이쪽에서 바닥 잡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튀어 올라올 거니까요. 6,000원 밑에 오면 물량을 조금 늘리는 전략을 쓰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장이라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 센티적으로 좀 약해요. 그러니까 오늘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시장을 조금 릴렉스하는 매매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AS까지 끝났고요. 월요일 시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챔피언 전략은 현금 비중 80%를 유지하겠습니다. 김영구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 쇼가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도하고 싶은 타이밍 있으셨다면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그리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조금 시장이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개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3거래일 연속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순매수했고 어제는 3천억 원 넘게 외국인도 많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1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반면에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어제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보겠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91억 원, 기관도 34억 원, 규모는 크지 않았고요.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할 수 있는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눈에 띄었지만 역시 어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 누가 뭐래도 카카오일 겁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오래간만에 또 다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카카오가 어제 역사적인 시총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30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어제 삼성 SDI를 제치고 시가총액,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7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카카오의 이 무서운 성장세, 무서운 진격 속도를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텐데 어제도 굉장한 급등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인수를 하면서 이 합작 범인이 됐을 때 그 전에 그리고 그 이후 모든 통틀어 가격을 체크를 해봤을 때 사상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어제 카카오가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자, 카카오에는 이렇게 좋은 이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일단 카카오는 최근에 코로나19의 수혜, 언택트 관련 종목들, 비대면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카카오와 네이버를 첫 선두주자로 꼽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이제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카카오의 2분기 실적도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기대감 때문에도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최근에 카카오가 앞으로의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 페이지 때문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이 웹툰 쪽에서 카카오의 좋은 성장 동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카카오 페이지가 곧 있으면 또 상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카카오의 주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야기고요. 이 외에도 카카오의 다른 상장사들, 다른 계열사들 중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IPO, 공모 효과도 역시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영업이익이 네이버의 절반 수준인 상황이 불구하지만 그래도 비즈니스의 확장성, 금융, 모빌리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종과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주가의 상승 여력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카카오의 계열사가 인수합병을 엄청나게 하면서 90개가 넘어간다라는 기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카카오는 어떤 분야, 다양한 분야의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영업이익은 네이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동력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 카카오에 대한 평가, 이것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의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카카오의 수급이 잘 붙어주니까 어쨌든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주체가 이 카카오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자, 카카오의 최근 한 달 수급을 좀 길게 늘려서 봤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2,6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카카오의 주가를 가파르게 올려주고 있고요. 최근에 7거래일 동안 카카오가 계속 상승세,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카카오로 들어와 주면서 카카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고요. 기관은 한 300억 원 정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순매수를 해주고 있었고 반면에 개인은 최근에 카카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모습, 3천억 원 정도 순매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카카오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 외국인들은 카카오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경쟁하고 있는 네이버를 볼까요? 네이버의 이번에는 수급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단적으로, 전적으로 완전 반대입니다. 네이버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최근 한 달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5,300억 원 넘게 한 달 동안 순매도를 하면서 계속 올라와 있던 것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3천억 원 정도 오히려 네이버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도 함께 네이버의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개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네이버의 주가는 역시 함께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의 신고가 행진 카카오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카카오가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를 뿐이지 네이버도 신고가 행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도 네이버는 1.7% 넘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28만 7,500원으로 역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보다 역시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네이버가 카카오의 시가총액보다 16조 원 정도 더 많아서 아직은 이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조금 더 위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자, 카카오의 이 시가총액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카카오가 네이버를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금융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역시 글로벌 확장성은 역시 네이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공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라인이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는 여기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자, 네이버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포털, 일반적인 포털, 검색 포털을 이제 넘어서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AI 분야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롤모델을 삼아서 네이버가 글로벌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면 네이버도 앞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의 주도주,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동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항상 VS라는 표시가 되면서 경쟁주, 네이버가 잘 가면 카카오가 떨어지고 카카오가 잘 가면 네이버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자, 이제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 경쟁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함께 동반 상승했으면 해주면서 우리 시장을 이끌어 가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는 주도주로 더 자리매김할지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바탕으로 오늘도 산업 그리고 종목 얘기해 볼 텐데요. 예전에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바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SK입니다. SK 바이오팜은 상장 이후 정말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SK는 잘 가지 못했죠. 언제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선 SK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고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유지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K 바이오팜 아시죠?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벌써 32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SK 같은 경우에는 18%나 떨어져서 괴리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바이오팜 주가 상승으로 SKNAV라고 해서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 테지만 이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괴리율이 클 폭으로 확대가 되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요 배경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 소식이 알려졌죠. 5월 중순부터 그리고 상장 코앞인 7월까지 SK가 주가가 약 63% 이상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선반영됐는데 이 재료가 소멸된 이후에 주가가 또 NAV에 근접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초기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수급 효과로 SK 바이오팜이 급등하고는 있는데 현재 시총 16조 원을 지속적으로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어려울 것이다라는 흐름들,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별화가 왜 발생했냐, 이 근본적인 원인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NAV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SK 주가는 참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당하게 좀 가치를 받아야 되는 NAV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전반적인 자산이에요.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순자산 가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주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돌아오는 그 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당하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맨 밑을 좀 향하고 있으니까 괴리율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SK 같은 경우에는요. 역사상으로 봤을 때 그냥 괴리율이 평균 22%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2번 괴리율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괴리율입니다. 이 회색이. 우선 19년도 하반기에 괴리율이 굉장히 벌어졌었고요. 더 괴리율이 켜진 게 이 부분입니다. 3월 달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그 시간입니다.
사실 SK 바이오팜에 적정 가치를 부과한다면 지금 SK는요 주가가 38만 5천 원 정도 가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할인율 50%를 적용해도 35만 원 떼어야 되는데 현재 어제 종가 보니까 SK는 24만 원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가능할 수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유통수가 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분 가치가 상당히 75%가 있는 SK 자연적으로 이후에는 부각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괴리율은 이후에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당하게 가치를 평가받을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가치 상승분에 대한 주가의 재평가가 SK에서는 가능할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SK 바이오팜 외에 SK 자체적으로 무슨 훈풍은 없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우선 SK 실트론과 SK 팜테코 IPO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빌리티 기반에서 신규 투자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금 회수 부분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자회사 이전에 따라서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 현재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권사도 분석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기 편입됐을 때 SK 바이오팜의 수급 효과가 SK로 결국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SK가 70% 넘게 보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에서 주가의 저평가 그런 부분이 인식이 되고 이후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습니다. 매수 유지한 그런 상황 여러분도 SK 지금부터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증권사의 흐름 보시고요. 자, 자동차 부품입니다. 우선 6월 이 유럽 자동차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과 영국인데요. 이게 이제 6월인데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쪽 그리고 이쪽 회복을 한 느낌 드시죠?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지금 현상 약간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프랑스 쪽에서는 더 유의미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 평균 29만 대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분에 강력한 부양책을 시도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오르는 흐름들,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와 그리고 플러그인 이 하이브리드 차인데요. 이건 이제 전기차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독일에서도 침투율이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프랑스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보조금이에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판매량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반기 유럽 시장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독일 쪽에서도 그렇고 보조금 인상, 인센티브 사면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 더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면서 긍정적일 것이다. 결국 전기차 시대가 코앞에 왔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유럽 시장 BEV라고 하는데 배터리 전기차거든요.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명한 그런 이유는 경쟁사 대비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거고 에너지 효율로 봤을 때 최근 경쟁사에서 올해 출시 예정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요. 에너지 효율이 18년도 현대 기아차에서 내놓은 전기차 대비해서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올해 나왔거나 또 올해 예정돼 있는 부분이 에너지 효율이 10에서 30%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18년도 기준으로 현대 기아차보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대 수준에서 현대 기아차는 더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괴리율이 큰 거를 봤을 때 현대 기아차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앞으로도 더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주도의 힘을 보일 수 있을지 보시고요. 자, 현대 기아차가 노르웨이에서도 침투율이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덜란드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MS 시장 점유율은 점차적으로 침투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기아차 실적 기여도가 사실 내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내수 시장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EU, 그러니까 EV 확산기, 전기차 확산기에 유럽 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더 폭발적인 판매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위주로 자동차 업종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현대차, 기아차도 볼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동차 그리고 부품 업종 현대차, 기아차까지 만나봤습니다. 명예 회복에 대한 가능성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헬스케인들입니다. 오늘도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24% 오른 2,173.13포인트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1년 9개월 만에 770선을 돌파했죠. 오늘도 상승하면서 775.66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양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굿모닝 2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로는 갈수록 대세로 더욱더 자리를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네. 수소 경제 관련돼서 새로운 로드맵을 또 제시를 했죠. 네. 신규적으로 공급과 수요 모두 끌어올리겠다. 수소 경제 에너지의 전환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 쪽에서는 네. 점차 대중교통의 수소화 이런 것들을 표로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제 뭐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수소 경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정책적인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수소와 직접적으로 관련, 수소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언급이 됐었죠. 네.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은 좀 주가 흐름이 부진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숨은 보석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소 전기차, 친환경차 관련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각국이 수소차, 뭐 전기차 관련해서 육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 시청자분들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어떤 수혜주를 좀 눈여겨봐야 할지 첫 번째로는 S&T 모티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외형 성장이 더욱더 기대된다는 이야기들이 많던데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나요? 네, S&T 모티브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완성차 부품 업체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다른 친환경 관련된 뭐 수소차 관련주, 저희가 이렇게 뭐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뭐 당연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가 네. 일반적인 뭐 수소차나 이런 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보다는 조금 더 기존에 있던 뭐 디젤, 휘발유 이런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슈가 많이 컸었죠. 네. 이런 부분 자동차 판매 부진에 의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완성차 업체들도 점점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만큼 이런 밑에 있는 부품사들도 조금씩 이런 시장의 변화에 흐름에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로 봤을 때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차량에 부착되는 엔진 부품이라던가 구동 모터 이런 것들의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1분기 실적 전체 매출의 27%가 전기 자동차 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실적을 슬슬 이제 포지션을 친환경 쪽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다. 작업 과정의 중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중국 내에서 있는 그 GM 제너럴 모터스 공장의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그래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중할 만한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의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서 이 종목도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 일단 4만 원 구간에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조금 더 볼 수 있나요?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조금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퍼가 한 7배가 안 되고요. 그다음 ROE 같은 경우는 11%가 넘습니다. 상당히 밑에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기업이다. 실적적으로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상승 흐름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기에 바로 현재 매수하기에도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고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만 5천 원 이상 목표가를 보면서 현재는 들어가시기엔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까지도 볼 수 있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온 시스템은 2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할 거라는 좀 암울한 전망이 나오던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아무래도 한온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부품 업계들이 사실은 2분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2분기에는 실적 여파가 다들 안 좋을 것이다. 시장에서도 이미 뭐 포기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부분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 이미 안 좋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진에 대한 여파는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자라는 시선으로 좀 옮겨갔을 수가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핵심 제품인 전동 컴프레셔가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전기차 쪽으로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는 올해가 이제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지난해부터도 전기차 부품 종목 하면은 한온 시스템도 항상 같이 엮여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다만 최근에는 배터리 쪽으로만 많이 시선이 몰렸었는데 이번에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거는 올해 사모펀드 운용사가 있습니다. 최대 네. 주주로 있는데 한행컴퍼니의 매각 이슈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재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분기 실적은 좀 저조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개선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매각 이슈까지 가지고 있다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짧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10,000원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최근에 수급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상당히 조금 세게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 10,000원대에서도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주가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조금 더 현재가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진입하기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추세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긴 한데 네. 또 체크해봐야 할 것들이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새벽에 언급이 됐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 할 수 있다, 북미 대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고요. 그거에 또 대응을 해서 북한의 김여정이 하지만 연내 북미 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중대 조치가 함께 있어야 뭔가 앞으로 진전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네. 북미 대화의 이야기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아닌 식으로 오늘 언급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또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종부세를 엄청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형 뉴딜 경제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을 오늘 좀 미리미리 선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추가 대책은 11시 30분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네. 그 이후 나오는 속보 소식 면밀하게 보시고요.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지 마느냐 이 유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오늘 개장 상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개장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개장 전에 저희가 살펴봐야 할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숫자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월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역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표와 수치로 체크를 해볼까요? 네.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변동성이 지금 이제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구간이 지금 지속될 수 있는 네.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재차 진입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그보다 좀 더 강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시장 개선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될 경우에 이제 회사채 매입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경기가 오히려 이제 그 금융시장 측면에서의 경기 과열 측면은 조금 용인을 한 상황이고 오히려 따라서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가장 큰 이 주가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 또한 지금 대체 자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또한 지금 주식과 채권의 그 이분법적 사고로 봤을 때도 지금 채권보다는 주식이 훨씬 매력적인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금 보유에 대한 요인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고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해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채권보다는 지금 주식이 훨씬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말경에 이제 그 선진국 실업률 같은 경우에 이제 대공황 이후 지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 6월에는 지금 다소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 연말에는 다시 이제 재차 큰 폭의 상승이 지금 예상된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채무자 파산에 따른 이제 그 은행권 부실 채권 지금 네. 증가 우려가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은행주 같은 거를 지금 역발상으로 지금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분은 조금 한 템포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지금 다양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고 지금 최악의 경기 침체 수준이지만 이런 그 최악의 경기 침체 수준이 오히려 지금 각국 정부의 지금 확장적 통화 정책, 그다음 재정 정책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좀 더 지금 강화될 수 있는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GDP 대비 지금 23%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규모 자체가.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를 넘어선 구간이고요. 네. 지금 타국 대비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좀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이런 중앙은행의 이런 적극적 대응 정책이 지금 결국 지금 안전자산 성호를 지금 강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투자 심리를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 뭐 전체적인 경제 지표는 좋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반응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8시 57분 벌써 지나갔습니다. 개장 3분 앞두고 있는데 이재 앵커와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개장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개장 앞두고 있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2200선은 두텁구나라는 실감하는 그런 장이 아닐까 싶고요. 실적 개선주,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빠른 순환매는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선주 광풍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나요? 어제 금융당국이 우선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오늘도 우선주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연출할 가능성 호가상에서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진단이 필요한데요. 네, 뭐 우선주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좀 대책을 좀 세우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주가 이렇게 오를 만한 이슈는 없었고요. 또 오른다고 해도 이것이 뭐 증시에 전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좀 약간 이제 이게 겉으로 우선주를 표시하고 있지만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우선주들이 거의 한 8, 90%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좀 대책을 좀 세우겠다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렇다면 뭐 이것이 이제 우선주 들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좀 들썩거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결국엔 정부 규제가 나온다는 것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조정적으로 해가지고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선주는 좀 조심스럽게 보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셀트리온 3인방이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예요. 이 테바와 편두통 치료제인데 아조비 원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 1.4%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는요? 네, 뭐 어쨌든 새로운 뭐랄까 약을 좀 위탁 계약 생산한다는 것은 어떻든 새로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셀트리온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 정도 규모가 뭐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뭐 작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주가를 얼마나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 좀 올라온다라면 좀 매도 관점에서 좀 보시자. 시장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매물대 돌파시키기에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림 CNS가 지분 50% 이상을 건설용 이 골재 업체에 매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이 자회사 대림 CNS 지분을 전략 매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림 CNS가 4%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제 종가와 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 없이 2167선에서 움직이는 시장. 오늘 코스피 시장 현재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2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775선에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 보면은 오늘 1197원 선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의 흐름들 어제 대비해서는 1원 80전 정도 오른 거고요. 일본 증시가 22,551선에서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이런 흐름들도 있었었고 또 국제 유가가 3% 넘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이게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달러 환율은 107엔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 시장입니다. 어떤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관망세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미국 증시가 나스닥은 좀 올랐지만 다우존스가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계속해서 22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번 주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한 2달 정도 계속해서 행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원래는 지난 7월 7일에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좀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약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등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카카오라든지 현대차, NC소프트, 현대모비스 그 이하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약세 한 1% 내외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묶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생각 좀 하시면 되겠고요. 업종별 흐름을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군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가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라든지 정유화학주들 그리고 증권, 은행, 보험 모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업종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일부 유통주들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고르게 소폭 상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 녹십자가 한 4% 정도 좀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연출되고 있고요. 그러고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치고 나갈 수가 없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조금 이제 코스닥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오고 있다. 매물 부담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강보합 언제든지 좀 소폭 약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업종 코스닥 내에서도 보신다라면 일부 IT 부품주들 디스플레이라든지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스마트 부품주들이 좀 일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 종목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언택트 관련된 섹터, 뭐 전자결제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는 좀 매개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도 뭐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선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컨텐츠는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LG 이노텍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18만 원 선 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하락세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외에도 웹캐시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B2B 핀테크 플랫폼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녹십자 종근당도 오늘 3에서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녹십자도 코로나19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분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거든요. 혈장 치료제 임상개시도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근당도 언택트 수혜주입니다.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오늘 네이버가 1.7% 상승하고 있는데요. 4,500원 오르면서 29만 2천 원 선, 어제 29만 6,500원 선 신고가 기록 이 선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더 주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는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었고 7거래 연속 하루도 놓치지 않고 올랐거든요. 그에 대한 쉬어가자 흐름일까요? 1.8% 하락하면서 35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흐름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와 네이버 좀 비교 분석 좀 도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뭐 카카오, 네이버 뭐 두 기업 모두 좋은 기업이죠. 예. 최근에 카카오가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엄밀히 따지면은 그 지난 그 7월 2일부터 주가가 거의 한 20% 넘게 상승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큰 종목이 20%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 조정도 뭐 1% 내외라면 이것은 뭐 가격 추종을 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행보, 기간 조정을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카카오 예를 들어서 한 33만 원 내외에서 지력이 좀 확보가 된다라면 다음 주 후반 정도 다시 한번 진입하는 모습 그 전략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카카오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뒤늦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 올라가더라도 약간 완만한 모습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슈팅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네이버 쪽이 조금은 더 카카오보다는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좋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기업 뭐 네이버를 매수하시던 예전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이버 오를 땐 카카오를 매도하고 카카오 오를 때 네이버를 매도하는 모습이었다라면 지금은 그냥 둘 중에 하나 좋은 기업 그냥 본인이 좀 좋아하는 기업을 매수하시면 둘 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SK가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24만 7,500원 선을 보이고 있고요. SK 바이오팜은 2.4%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마트는 그냥 3분기 쪽 바라보셔야 되는데 증액의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주시하시고요. 오늘 또 단통법 바뀔까 실효성 논란이 있었죠. 통신주 흐름도 보셔야 되는데 3인방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의 흐름들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요. 현재 코스피 시장이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4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죠. 8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된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를 개인이 나홀로 힘겹게 버텨주고 있는데 개인이 340억 원 정도 물량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권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되면서 약보합권 하락 출발 77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개장 분위기 이어서 경제 이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 출발을 했다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미국이 뭐 조정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경기 부양책도 계속 또 추가적인 2차, 3차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뭐 하락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은? 지금 그 지표상으로만을 봤을 때, 네.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신용 스프레드 이제 전주 대비 좀 감소한 상황이고,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네. 일단은 위험자산 선호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가 또 지속될 수 있는 구간도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펀디멘탈로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 그럴까요? 지금 이제 그 MSCI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2000년 테크 버블에 지금 근접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지금 한 9월쯤에 이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 이제 추가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좀 더 주식 가치 평가에 좀 우호적인 여건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네. 경우에는 좀 주식이 좀 더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변동성 지수, 즉 빅스 지수로만을 좀 판단해 봤을 때는 여전히 뭐 한 2% 정도의 그 증시 변동성 급등, 급락은 여전히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 포지션, 헤지펀드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폭락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 중심의 지금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를 해 있지만 상승 여력도 조금 이렇게 그 펀디멘탈로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뭐 시티 같은 경우에 의견을 한번 참고해 보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금의 주가 수준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주식 비중을 확대하지 않겠다. 뭐 좀 추가적인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변동성은 있지만 여전히 뭐 큰 폭락의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고 하지만 주식 비중은 더 확대하지 않을 거다라는 시티 그룹의 시티은행의 투자 포인트 전략도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또 궁금한 것이 금 가격이 좀 계속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오늘은 뭐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네. 1,800달러대 위로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금과 주식시장이 함께 가는 이런 양상 그리고 전에 은 투자도 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금은 투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금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지금 뭐 한번 투자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뭐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부분이 이걸 이제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 페드에서 이제 긴축을 한다고 할 때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축의 시그널은 이제 결국에 이제 그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금이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금의 수요를 보면은 이제 그 보통 이제 중앙은행의 수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한 금 수요의 한 20% 정도가 중앙은행 수요고요. 이게 외환보유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장신구 수요가 한 50%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그 금을 움직이는 이제 그 요인을 한번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투자 심리 부분, 뭐 결국 이제 경기 불안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커지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네. 금 수요에 대한
부분도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와 이제 금은 역의상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 금이란 가격 자체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 또 이제 금과 채권 역시 또 역의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에 대한 그 화폐 구매력에 대한 약화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요가 또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의 그 매크로 환경은 금을 일정 부분 계속 편입하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더 공급될 가능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 포트폴리오 해치 차원에서의 수요도 있기 때문에 네. 금 가격은 뭐 전반적으로 보면 한 2021년 중반까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페드가 연준이 긴축하겠다라는 이런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 가격의 상승은 조금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전체적인 다른 시장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더 세밀하게 종목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재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제시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세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휴비스입니다.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종목 상담 119 시간을 제시했는데 휴비스입니다. 코로나 마스크나 그리고 보호복 소재를 제작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울산, 전주 사업장 통합 완료시켰다라는 이슈 있었고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기대된다 하는데 사실 1분기였습니다. 원가 절감 그리고 판관비 절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익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쳐주는 듯합니다. 참고해 보셔야겠죠. 매수가 6,200원, 목표가 9,800원, 손절가 5,000원 라인이고요.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비스입니다. 현재 장에서는요 0.5%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더 높여지네요. 뒷심 발휘까지 확인해 보시고 6,100원 선, 6,01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비스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전파 기지국이 제시가 됐고 주식 형님 전문가가 대박 친구 2부 상한가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뉴딜 마지막 순환 테마주라서 현재 더 주목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글로벌 5G 투자와 중국으로 단독해서 1,300조 인프라 이런 사업에 수혜주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선기지국 중계망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잖아요. 지하철이나 각종 터널 이쪽으로 무선기지국을 시공하거나 그리고 운영하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앞으로도 5G 투자 시대에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제재 이슈가 있는데 삼성전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비주로서로도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죠. 전파기지국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이고요. 상한가요는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손절가 5,000원 라인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전파기지국의 오늘 출발 모습 만나볼까요? 자, 현재 1% 가깝게 떨어지면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5,500원 선 뒷심 확인해 보셔야겠죠. 전파기지국 잘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인데요.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에서 역시 송펀드 전문가가 SCM 생명과학을 제시를 했습니다. 줄기세포, 이런 세포 치료 관련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약으로 가기 위한 그런 후보 물질, 신약 파이프라인을 7개나 보유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면역 치료제 이 부분도 중요한데 2건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오 업체 인수 이슈도 있었는데요. 품질 기준 관리 이런 부분에서 또 관련 시설을 보유한 그런 모멘텀도 보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25,000원 사이라고 봐주셨고 손절가는 22,000원 라인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SCM 생명과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요. 2.5%
0.5% 다소 약세름으로 출발을 하네요. 25,700원 선에서 보이고 있는데 CDMO라고 해서 위탁 생산 개발 업체로서 그 모습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미래 성장성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CM 생명과학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파헤쳐 드릴게요. 재미있는 그런 종목 전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계속 이어갈게요.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 하락으로 좀 출발을 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실적을 좀 반영하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뭐 시젠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네이버가 오늘 또 4% 넘게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에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유 대표님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시청자분들이 카카오보다 네이버 좀 사도 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네이버가 그 뒤로 4% 넘게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할 때까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네이버, 카카오 모두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웹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전보다 더 좋은 좀 실적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언택트 관련돼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이버, 카카오 모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가 금융 플랫폼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카카오와 다른 점은 카카오는 아예 본인들이 금융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다 가져간다라면 네이버는 오히려 협약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통장 같은 경우는 뭐 미래에셋증권하고 약간 CMA 계좌처럼 좀 협업을 하고 보험, 이번에 좀 보험 관련된 서비스를 진출하겠다고 아예 선언까지 한 걸 본다라면 오히려 이제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그러면서 수익을 취하겠다는 것이어서 이거는 뭐 본인들이 어떤 자금이 들어간든가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수익을 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컨셉이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쁘지 않다. 카카오만큼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그 최근의 흐름 자체는 예전에는 카카오에 좀 뒤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한 1, 2년 정도 좀 잘 다듬은 다음에 보여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조금 더 좋은 것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주가 역시 긍정적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를 뭐 집중적으로 또 다뤄보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가 30만 원 돌파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카카오가 30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네이버도 오늘 결국에는 30만 원을 터치하면서 장 마감할 때까지 30만 원을 지키면서 거래를 마감할 수 있을지 벌써 4.5%나 오늘 하루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이버 카카오 뭐 관심 많으신 분들 요즘 단기적으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를 좀 살펴봤다면 정호연 부장과는 조금 길게 전략적으로 포트를 짜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좋겠다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금을 좀 편입해 보라는 부분,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별 분산이 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중국 쪽이 정책 대응 여력이 있으니 네. 중국 쪽 투자를 또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쪽도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별로 봤을 때 성과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그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금을 좀 편입을 해보는 부분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달러를 보유하게 되는 달러 안전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은을 또 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지금 조금 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을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나 혹은 재련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머제스틱 실버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매그 실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추가적으로 편입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려아연 같은 고려아연. 예, 편입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뭐 섹터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2차 전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게임주, 게임. 예, 콘텐츠 관련주 이렇게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금, 은을 편입을 하는 것을 좀 고려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 2차 전지, 게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유창희 대표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오늘 이제 부동산 대책이 아마 나오겠죠. 이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아마 정책이 나올 것이다. 뭐 종부세도 엄청 다시 더 상향해서 부담을 가지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다음 주에 한국형 뉴딜 정책도 발표가 네. 되잖아요. 이런 정책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거 체크해봐야 될지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일단은 그 부동산 정책은 결국에는 이제 원래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런 자금이 또 증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세금의 부분이라든지 또 전세자금 대출 회수 이런 부분도 이루어진다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을 좀 옥죄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이미 지금 유동성 정책은 유동성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유동성을 기대하기 좀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은 이번에 3차 추경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약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 쪽에 좀 정부가 좀 투자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을 하면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한번 그 6월달, 5월달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뭐 에너지 관련된 그래서 어저께도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조금 일부 올라왔었는데 풍력 관련된 섹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언택트 관련돼서 계속해서 정부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을 좀 묶어서 본다면 기존의 트렌드랑 크게 바뀌진 않는다. 전기차, 수소차, 미래형 먹거리 관련돼서 꾸준한 관심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거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섹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SOC 투자는 좀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막 건설주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요즘엔 부동산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자재에 대해서 계속 관심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책과 관련된 언급도 좀 체크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조현 부장관은 뭐 이번 주에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이 네.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SK 쪽도 요즘 이슈가 많잖아요. 네.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제 뭐 해외 IB 쪽 의견을 한번 보고서를 한번 종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번 간단히 그냥 뭐 말씀드리면 일단 반도체 메모리 쪽은 이제 3분기 쪽은 좀 부진할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제 모바일 쪽은 이제 회복에 이제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부족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아질 거다는 부분이 그 전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내년을 생각하시는 분은 여전히 뭐 삼성전자는 괜찮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좀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SK 쪽은요?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본주가 뭐 SK 바이오팜이 지금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오늘은 반등을 한 것 같은데 네. 좀 이게 주가 괴리가 지금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보면은 SK 보통 지주사는 국내에서 좀 보통 투자를 좀 그쵸. 합니다. 이게 뭐 분할 이슈나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보통 주가가 좋은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지수사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좀 매력적인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 왜 그러냐면 이제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지금 뭐 NAV 기준으로 네데스트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상당히 계리율이 지금 상당히 확대된 상황입니다. 한 30%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재료를 보면은 뭐 SK 실트론 한 3조 정도 가치가 되는 현재 평가로 SK 팜데코 한 2조 정도 되는 이런 기업 공개를 좀 상당히 큰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DPS가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또 SK 하이닉스 자회사가 이제 그 이전 상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NAV가 좀 추가로 또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 이제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에 이제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네. 이게 편입이 될 경우에 그 수급이 좀 이제 SK로 좀 넘어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대형주인 삼성전자, SK 쪽도 우리 정호연 부장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 분야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이 두 분의 이야기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의 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한샘인데요. 한샘은 이번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에도 리모델링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되고 있습니다. 11만 원 지지 시 매수 가능하다는 분석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제 17% 급등 마감한 이후 오늘 소폭 조정받으면서 11만 원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오늘은 주간 수익률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특수건설이 22%, NCN이 8.87%, 코이지가 4.87%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초반 특수건설은 1% 정도의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NCN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영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시노펙스인데요. 시노펙스는 PTF의 특수 소재 전문 업체인 프론텍과 합병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1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대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콤텍 시스템인데요. 콤텍 시스템은 네트워크 가상 구축과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의 IT 인프라 관련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눌림목 이후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시젠인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 연속 강세 보이면서 장 초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들썩거립니다. 메디톡스도 잠깐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품목포가 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걸 거부하면서 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휴젤은 또 반대 급부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 카카오 시즌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종근당 녹십자도 코로나19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높아져 가네요, 고점이.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욱 빠르고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에 굿모닝. 네,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